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하는 햇살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한번 안 걸려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감기가 어떤 병인지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감기와 독감과 몸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감기는 건강한 일반인들에게도 큰 장애를 남기는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고 발열, 콧물, 기침 등으로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을 줍니다. 감기는 의학적으로는 상기도 감염증, 그중에도 급성 비인두염을 말하고 원인은 바이러스 콧물 감기를 주로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 고열과 몸살을 일으키는 코사키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2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라 합니다. 비인두에서 염증이 시작되면 프로스타클리틴이라는 염증 매개가 물질이 뇌에 전달되고 전신 증상이 시작됩니다. 콧물이 흐르고 몸에 열이 나고 기운 없고 소화 안 되고 두통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엄밀히 따지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이 아니고 우리 뇌의 지시에 따라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증상이라 합니다.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날까요? 감기 바이러스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랍니다. 바이러스들이 일단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이에 대한 인체의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인체의 대사 기능이 활성화하여 저항력을 키우려 하는 것인데 발열이라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반면 감기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백혈구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열이 1도가 올라가면 10% 정도의 대사 기능이 향상을 이루어집니다. 열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두뇌 손상을 주지 않도록 편도가 열을 차단하고 편도가 붓는 것입니다. 또 기침과 콧물을 통해 바이러스 침입 경로인 호흡기에 바이러스를 배출합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엄마들이 가장 큰 공포는 열입니다. 고열로 인해 뇌가 손상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염증에 의한 발열은 보통 38.4도에서 40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41도, 5도가 넘어가면 뇌에 영향을 끼치지만 대부분의 41도를 넘지 않습니다. 38도 이하의 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해열제를 먹이고 편히 자는 것이 아니라 열이 더 오르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열이 오르나 내리나를 관찰하고 미온수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면 해열제만큼이나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연구 결과를 따르면 감기나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에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날씨나 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몸이 부대끼는 몸살의 대부분이고,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감기나 독감은 비율상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흔히 알려진 상식으로 감기 바이러스는 저온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남극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에도 열나고 콧물 흘리고 감기가 잘만 걸린답니다.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몸살에 걸리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기온과 환경 속에서 우리 몸이 36.5도, 37.5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합니다. 벼는 동물과 파충류처럼 일주일씩 굶을 수도 없고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항온 동물의 숙명입니다. 외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시상 하부 체온 충추가 작동해 체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때론 지나치게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감기라고 생각하는 증상인 발열이나 콧물 재채기뿐만 아니라 변비, 설사, 피로 등 동반하는데 바로 유사 독감입니다. 환절기 외부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이나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 스트레스, 수면 부족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은 충분한 수면이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쉬어가라는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합니다. 감기와 독감은 같은 병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증상이 미미하면 감기 증상, 심하면 독감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독감, 감기가 독감이 아니라 둘은 전혀 다른 질병입니다.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로 발병한다.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 가지지만 다만 인플루엔자의 종류가 다양해서 HINI라는 식으로 알파벳과 숫자로 나가는
바이러스다. 매번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도 힘들고 치료제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것입니다. 독감 바이러스에 스치기만 해도 독감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 옆에 가지 않으려 하는 격리 시도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비만 조심해서 나쁠 것 없으니까. 하지만 독감이 증상을 일으킬 확률은 3%도 안 됩니다. 유행성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생존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메르스도 치사율이 40%나 된다고 해서 우려했던 것이지 전염성은 오히려 낮습니다. 메르스는 감염병 재생산 지수 1 기준으로 0.6 수준이고 전염성이 강한 홍역은 12에 달합니다. 재생산지 지수가 1이면 한 사람이 감염자가 한 명의 2차 감염자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전염력이 높습니다. 감염자가 모두 증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독감 시즌에는 거의 대부분이 목에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양 섭취가 부실하거나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질 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될 때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어떤 의료진은 감염되고 어떤 의료진은 괜찮다. 그 차이는 방역복을 잘 입고 마스크를 잘 쓰고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이도 아닙니다. 개인의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개인 면역력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백신을 맞는가 안 맞는가의 여부보다도 영양, 수면, 스트레스, 위생이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작용을 합니다. 메르스에 감염되었던 응급실 의사의 경우 적어도 3가지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메르스 비상사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말할 것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며 먹을 것도 부실했을 것입니다. 눈앞에 닥치는 엄청난 상황 속에 그 3가지의 가치나 중요성은 간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가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해서 면역력이 약한 약골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통계에 의해서는 성인은 1년에 감기에 2번에서 3번 소아의 경우는 6번이 평균입니다. 아이가 성인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은 아이의 면역력이 아직 훈련 중이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안 걸리는 아이는 없고 감기를 통해 면역력이 보다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커서 정말 약골이 되었다면 혹하면서 잦은 중이염, 폐렴,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등을 고생한다면 어려서부터 자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항생제를 먹인 엄마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단 한 번도 항생제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생제가 쓸데없는 약이라서가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 기적의 약입니다. 전쟁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구해줬고 우리 아이들은 다만 죽을 일이 없을 뿐입니다. 감기는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중이염도 죽일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대신 모유수유를 했고 여름 내내 얼굴이 새까마지도록 밖에서 뛰어놉니다. 잠자는 시간은 매일 10시간 이상 잡니다. 아이들에게 하루 10시간의 수면은 아이의 성장, 정서, 면역,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숙제나 공부는 감히 잠깐 맞바꿀 수 없습니다. 샐러드나 채소 거부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양파, 마늘, 샐러리, 가지, 당근, 파프리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먹습니다. 입맛을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준 덕분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처럼 풍요로운 환경에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위생 상태의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감기가 중이염으로 또는 폐렴으로 쉽게 번지지 않습니다. 폐렴이 발생하면 그때 항생제를 써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폐렴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인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합니다. 라고 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 먹으면 맞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먹는 대로 몸이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유가공 음식, 햄, 소세지, 가공 음식들을 먹고 설탕에 절여진 효소와 설탕이 들어간 인스턴트 음식들,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면역체가 올라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움직이고 햇볕을 많이 받은 이러한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 자녀들을 기르는 법처럼 정말 아이들이 샐러드나 채소, 양파, 마늘, 가지, 당근,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이런 아이들로 길러야지만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이 높으며 지금처럼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한폐렴도 면역력과의 싸움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봄철에 나는 여러 가지 야채와 과일들을 먹고 날마다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이었습니다.